세계 14개국 장교들이 한자리에 모인 군사 행사. 그런데 단 한 팀의 등장에 모두가 숨을 멈췄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무기를 들지 않았다. 그런데 7분 뒤 그들을 비웃던 장교들이 조용히 일어나 경례를 올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연방군 중령 리나 볼코바입니다. 군인의 딸로 태어나 군인의 길을 걸어온 제게 군대는 그저 직업이 아닙니다. 삶 그 자체죠. 39년 인생 동안 군대의 힘은 첨단 무기와 전술적 우위에서 온다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나토 주간 국제 군사력 평가 행사에서 제 신념을 완전히 뒤흔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행사 전날 밤이었죠. 호텔 라운지에서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장교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다음날 있을 행사에 대한 기대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첨단 무기 시스템과 최신 군사 기술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가 무르익었어요. 갑자기 행사 참가국 명단을 확인하던 미국 장교가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한국군도 참가한대. 쟤네가 왜 여기 있어? 프랑스 장교가 맞장구를 쳤어요. 아, 예 바르고 말 없는 그 군대. 무기보다 예절이 무기라던데. 중국 장교도 끼어들었습니다. 전투력보다 의전에 신경 쓰는 나라지.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한국군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군인으로서 본능적으로 훈련보다 감성에 집중하는 나라는 실전엔 약할 거지라 생각했죠. 제 손에 든 와인잔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군대란 결국 무기의 성능과 전술적 우위가 전장의 승패를 결정하는 곳인데 그게 제가 평생 믿어온 신념이었습니다. 일본 장교가 말했어요. 내일 그들의 발표가 기대되네요. 뭘 보여줄지. 미국 장교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뭐 예의 바른 인사법이겠지. 다시 한번 웃음이 터졌어요. 저도 함께 웃었죠. 그날 밤 우리는 각국의 첨단 무기와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며 늦게까지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그걸로 끝이었어요. 호텔방으로 돌아가는 길, 복도 창문으로 쏟아지는 달빛이 제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내일의 행사를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어요. 각국의 첨단 무기들을 직접 볼 생각에 설렜지만 한국군의 발표는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죠. 그저 형식적인 참가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득 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전쟁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는 말씀만 하셨죠. 어린 시절의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행사장에 도착했어요. 대형 컨벤션 센터는 각국 군복을 입은 장교들로 북적였습니다. 각국은 자신들의 최신 전투 드론과 첨단 무기를 시연할 준비로 분주했죠. 제 옆자리의 프랑스 장교는 태블릿으로 자국의 발표 슬라이드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어요. 미국 팀은 무대 뒤에서 드론 조종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레이저 유도 미사일 기술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 중이었고 러시아 장교들은 자국의 전차 개량 모델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자국의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행사장 안은 무기 시스템 테스트 소리와 군인들의 대화로 웅성거렸어요. 그런데 한국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불참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시간이 되자 각국의 시연이 시작됐어요. 미국은 인공지능이 탑재된 전투 드론을 선보였습니다. 실시간으로 표적을 인식하고 추적하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죠. 프랑스는 새로운 레이더 시스템을 공개했어요. 중국도 첨단 무기들을 화려하게 전시했습니다. 각국 발표의 객석에서는 감탄사와 박수가 이어졌어요. 모두 자국의 군사력을 최대한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국군 차례가 왔죠. 사회자가 한국군을 소개했어요. 다음은 대한민국 국군의 발표입니다. 객석에서는 작은 웃음소리와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어젯밤 대화가 떠올랐어요. 저도 기대 없이 무대를 바라봤죠. 그런데 무대에 등장한 한국군의 모습은 의외였습니다. 화려한 입장이나 음악, 현란한 조명 같은 것은 없었어요. 무대에 조용히 입장한 한국군은 무전도, 구령도 없이 그저 조용히 무대 위에 정렬했을 뿐이었죠. 40명의 군인들이 완벽한 간격으로 정렬하는 모습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 같았어요. 행사장에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다들 뭐지? 라는 표정이었죠. 저도 의아했어요. 무기도 없고 화려한 장비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군이 무대 중앙에 서서 한 방향을 향해 일제히 경례를 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요. 관객석에선 혼란스러운 표정들이 보였어요. 저도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뭐 하는 거지? 왜 시작도 안 하고 경례부터 하는 거야? 옆자리 장교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글쎄, 나도 모르겠어.
무대 위 한국군은 여전히 움직임 없이 경내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행사장 전체가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경례를 마친 한국군이 여전히 정돈된 대형을 유지한 채 무대 중앙에 서 있었어요. 객석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도 주변 장교들과 의아한 눈빛을 교환했죠.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려는 거지? 그때였습니다.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켜졌어요. 흑백의 오래된 기록 화면이었죠. 한국 전쟁의 모습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눈보라치는 산골짜기에서 싸우는 군인들, 폐허가 된 마을들, 참혹한 전장의 모습. 영상은 소리 없이 흘러갔어요. 배경음악도 내레이션도 없었습니다. 그저 전쟁의 날 것 그대로의 모습만이 화면을 채웠죠. 행사장은 점점 더 조용해졌어요. 아까의 웃음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단장의 능선 전투 장면이 나왔을 때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영상 속의 한 장의 사진, 그 속에서 너무나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였어요. 독일군으로 한국 전선에 파병 나갔던 제 아버지의 모습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사진, 우리 아버지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옆자리에 프랑스 장교가 이상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 젊은 아버지는 눈보라 속에서 한국 병사와 어깨를 맞대고 서 있었어요. 아버지는 제게 한국 전쟁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고만 말씀하셨죠. 때로는 아버지의 눈에 슬픔이 깃들 때가 있었어요. 특히 겨울이 오면 아버지는 창밖을 오래 바라보곤 하셨습니다. 기억 속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서랍 깊숙이 간직되어 있던 낡은 태극기,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건네주신 잊지 말아라는 말씀. 아버지에게 한국은 단순한 임무지가 아니었던 거죠. 화면은 계속 다른 전쟁 장면들로 넘어갔습니다. 포화 속에서도 서로를 구하는 군인들, 부상당한 민간인을 안고 달리는 병사들, 눈보라 속에서 동료의 시신을 끌어안고 우는 젊은 병사의 모습까지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옆자리 장교가 걱정스럽게 울었습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화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영상 속 모든 장면이 제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날의 의미를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아버지가 몸소 겪은 그 전쟁의 참상을 이제야 조금이나마 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침묵 속에 담겨 있던 깊은 상처와 기억들, 그리고 한국군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압도했어요.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전쟁의 참상과 희생,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인간의 순간들까지. 화면에 등장하는 모든 이들의 표정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용기, 절망과 희망이 공존했습니다. 그리고 화면 가득 한 줄의 문구가 나타났어요. 강한 군대는 승리보다 희생을 기억한다. 순간 행사장 전체가 정적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문장을 바라볼 뿐이었죠. 화려한 무기도 최첨단 드론도 없이 단 한 줄의 자막과 몇 장의 사진만으로 모든 이들을 침묵시킨 한국군. 이건 제가 알던 군대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저는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내가 알던 군대가 아니야. 그들은 전투력을 보여주는 대신 기억과 존경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군인으로서 전투의 승패만을 생각해왔던 저에게는 충격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군대의 힘을 무기의 성능, 병력의 수, 전술의 우수성으로만 평가해왔거든요. 옆자리의 미국 장교도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프랑스 장교는 자신의 태블릿을 내려놓고 화면만 응시했죠. 어젯밤 한국군을 조롱하던 목소리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무대 위 한국군은 다시 한번 일제히 경례를 했어요. 이번에는 관객을 향해서였습니다. 그 순간 무대 뒤 스크린에 또 다른 문장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싸운 당신들을.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게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리나, 진정한 승리는 전장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란다. 왜 싸우는지 기억하는 것이지. 그때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한국군이 보여준 것을 통해 아버지의 말씀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옆자리 장교들을 둘러봤어요. 모두가 숙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참고 있었고 어떤 이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그들도 저처럼 뭔가를 느끼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행사장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경쟁과 과시의 공간이 아니었어요. 기억과 존중의 장소로 변해 있었죠. 한국군은 무기 없이도
강한 군대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이어진 한국군의 전술 시범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무대 위 장치들이 전환되며 마치 도시 건물 잔해처럼 보이는 세트가 등장했어요. 재난 상황을 연출한 듯했죠. 한국군은 여전히 침묵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소음도, 무전도, 목소리도 없었어요. 단지 손짓 하나, 눈빛 하나로 실전처럼 진행된 고난도 구조 작전 시연이었습니다. 40명의 군인들이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였어요. 어떤 혼란도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무너진 건물 속 부상자 역할을 하는 인형들을 구조하고 위험 지역을 확보하고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모든 과정이 마치 정교한 시계 장치처럼 정확했어요. 제 옆자리의 장교가 감탄했습니다. 이건 그냥 훈련이 아니야. 철학이야. 정말 그랬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단순한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이해가 바탕이 된 철학이었죠. 제가 아는 전투는 늘 소음과 혼란, 명령과 복종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한국군이 보여준 전투는 조용하고 정확하며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전투란 이렇게 조용하고 무서울 수도 있는 거군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흘러나왔어요. 그들은 화려한 무기를 보여주는 대신 인간의 정신과 협동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시연 중 한 장면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무너진 벽 아래 갇힌 부상자를 구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6명의 군인이 마치 텔레파시라도 있는 것처럼 완벽한 타이밍으로 움직였어요. 한 명이 신호를 보내면 다른 이들이 즉각 반응했죠. 그들은 단 하나의 말도 없이 오직 서로에 대한 믿음만으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옆자리에 미국 장교가 물었어요. 어떻게 소리 하나 없이 저렇게 움직일 수 있지? 프랑스 장교가 답했습니다. 수천 시간의 훈련이겠지. 그들은 서로의 움직임을 읽는 법을 배운 거야. 저는 생각했어요. 아니, 이건 단순한 훈련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철학이야. 군인이 되는 것에 대한 완전히 다른 접근법. 그들이 보여준 것은 첨단 무기도 화려한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이었어요. 서로를 믿고 함께 움직이고 각자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할 때 얼마나 효율적이고 강력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죠. 시연이 계속되는 동안 행사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한국군의 움직임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어제의 조롱은 존경의 시선으로 바뀌어 있었죠. 시연이 끝나고 한국군 지휘관이 무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싸우기 위해 훈련하지 않습니다. 행사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의 다음 말에 귀 기울였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들 때문에 훈련합니다. 그 말에 객석 곳곳에서 장교들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제 가슴도 묵직해졌어요. 우리는 모두 전쟁에서 잃은 이름들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동료, 선배, 때로는 가족의 이름을. 그리고 그들의 표정에는 경계심이 아닌 존경심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한국군 지휘관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무기는 변합니다. 전술도 변하죠. 하지만 우리가 지키려는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평화와 자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마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과 믿음이 담겨 있었죠. 우리는 오늘 여러분에게 첨단 무기를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군인의 정신을요. 객석에서는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침묵 자체가 존경의 표현이었죠. 어젯밤 한국군을 조롱하던 그 장교들도 이제는 진지한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군 지휘관이 마지막 말을 전했어요. 강한 군대는 무기가 아닌 정신에서 완성됩니다. 우리가 왜 싸우는지 기억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강해집니다. 그의 말에 행사장 전체가 공감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제가 오늘 새롭게 배운 교훈이었죠. 미국 장교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진짜 군인이군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을 보여줬어요. 프랑스 장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너무 기술에만 집중했던 거야. 군인의 본질을 잊고 그들의 표정에서 어젯밤의 조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생각에 잠긴 눈빛들이 보였어요. 한국군은 무기로 위협하는 대신 정신으로 감동을 준 것이죠. 행사장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경쟁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배우는 분위기였어요. 한국군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시연이 아니라 군인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지만 마음은 명확했어요. 한국군을 향해 경례를 올렸습니다. 잠시 후 옆자리의 프랑스 장교도 그 옆에 미국 장교도 일어났어요. 행사장 전체가 조용히 한국군을 바라보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국력의 자랑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경례였어요. 39년간 제가 믿어온 군인의 정의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제게 군대란 항상 무기의 힘, 전술의 우수성, 적을 제압하는 능력이었어요. 하지만 한국군은 전혀 다른 정의를 보여줬죠. 기억하고 존중하고 희생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군인의 정신이라는 것을. 행사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전쟁에서 돌아오신 후 아버지의 눈빛에는 항상 깊은 슬픔이 있었죠. 그때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호텔 방에 돌아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본 한독군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평생 믿어온 군인의 가치는 무엇이었나? 군인으로서 수많은 작전에 참여하고 여러 전투 훈련을 받아왔지만 오늘처럼 마음이 흔들린 적은 없었어요. 아버지가 한국전쟁에서 겪으신 일들을 더 물어보지 않은 것이 후회됐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그곳에서의 기억은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고 하셨죠. 그때는 그저 노년의 향수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한국전쟁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가족들이 헤어졌습니다. 그 속에서 아버지도 그 참혹한 현실을 목격하셨겠죠. 그리고 한국군은 그 기억을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닌 현재의 가치로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빛났어요. 문득 아버지가 전쟁 중에 밤하늘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고향을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전쟁의 끝을 소망하셨을까요? 아버지, 이제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인간의 존엄이 무엇인지 속삭이듯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제 마음속에서는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었어요. 무기의 힘이 아닌 기억과 정신의 힘을 깨닫게 된 밤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독일로 돌아온 저는 가장 먼저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미넨 외곽의 작은 공동묘지에는 가을 낙엽이 조용히 쌓여 있었어요. 차가운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한국 행사장에서 받은 배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독군을 봤어요. 아버지가 그토록 존경했던 그 나라의 군인들을요. 바람이 불어 낙엽들이 소리 없이 춤을 추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제 말을 듣고 계신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묘비를 매만지며 생각했죠. 평생 군인으로 살면서 전투력과 무기의 성능만을 중요시했던 제가 이제야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인간의 존엄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서 겪으신 일들을 더 많이 물어볼 걸 그랬어요. 너무 늦어버렸네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슬픔과 깨달음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한국전쟁 당시 아버지의 나이가 지금 제 나이와 비슷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묘소를 떠나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나토 행사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펜을 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죠. 평소 같았으면 각국의 무기 시스템, 전술적 강점, 기술적 우위에 대해 상세히 기록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무기에서 강함을 배웠지만 한국은 기억에서 강함을 보여주었다. 강한 군대는 무기가 아닌 정신에서 완성된다. 그리고 이어서 한국군의 시연이 제게 준 깊은 인상과 교훈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동료들이 이 보고서를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어요. 아마 놀라겠죠. 항상 실용적이고 냉철했던 리나 볼코바가 이런 감성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다니.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경험한 진실이었으니까요.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이제 난 어떻게 변해야 할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알아야 했어요. 더 깊이, 더 많이. 한국군이 보여준 그 정신이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그래서 독일 군부의 한국군사사절단 교육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청서의 지원 동기란에 저는 솔직하게 적었어요. 저는 한국군에게서 군인의 참된 의미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기억의 힘, 정신의 강인함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술이나 무기 체계를 배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본질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어요. 마음도 맑아진 느낌이었죠. 39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군인의 길에 대해 진정으로 생각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책상 위 사진첩을 펼쳤어요. 아버지와 함께 찍은 어린 시절 사진이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아버지의 눈빛이 따뜻했죠.
그 눈빛 속에 담긴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이제 나는 한국을 존경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보여준 군인의 참된 의미를 평생 기억할 거예요. 창가에 서서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다른 군인이 될 거예요. 무기의 힘이 아닌 기억의 힘을 아는 군인으로. 승리가 아닌 왜 싸우는지 그 이유를 아는 군인으로. 이것이 제가 전 세계 군인들 앞에서 한국군을 만나고 변화한 이야기입니다. 단 하루의 경험이 39년의 신념을 바꾼 이야기죠. 이제 저는 압니다. 강한 군대란 무엇인지, 진정한 군인 정신이란 무엇인지를. 한국이 보여준 그 정신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제 군인 생활의 새로운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무기보다 정신이, 승리보다 기억이 중요하다는 진리를 잊지 않을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짐해요. 오늘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싸우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이것이 한국군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